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가 12월로 접어들면 3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무부가 미국인의 여행 금지 권고를 해제했습니다. 뉴욕주는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욕주 상원이 올해 60주년을 맞은 뉴 한인회를 기념하며 뉴 한인의 날 기념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저희 방송이 뉴저지 지역의 정전 사태로 중단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가 12월로 접어들면 3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의대 보건연구소가 12월 1일까지 전국 코로나19 사망자가 29만 5,011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더힐이 보도했습니다. 연구소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주 등 2차 유행 진원지에서 확산이 다소 진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망자는 늘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서 앞으로 1, 2주 동안 사망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콜로라도, 아이다호, 캔자스, 켄터키, 미시시피, 미주리,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오레곤, 버지니아 주에서 환자가 늘고 있다며 방역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코로나19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며 전 국민의 95%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한다면 12월 1일까지 약 7만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리노이주는 어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부과 등 처벌하는 비상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일주일간 신규 환자 사망자 수는 그 전주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ABC 방송에 따르면 7월 29일부터 일주일간 나온 신규 환자는 39만 6,559명으로 그 전주보다 12.6%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7,348명으로 전주보다 2.4% 줄었습니다. 바이러스 검사자들의 양성 반응 비율도 7.5%로 전주보다 1.1% 하락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사망자는 최초로 16만 명을 넘어서서 총 16만 104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3월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발령했던 미국인의 여행 금지 권고를 해제했습니다. 한국 전역에 대해서는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조정해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의 긴밀한 조율 속에 지난 3월 19일 국민에 부과한 전 세계 해외 여행 금지 권고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라별로 여행 경보를 안내하는 이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며 미국 시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적 유행병의 특성에 따라 해외여행을 할 때 조심하기를 계속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4단계로 나눠지는데 순서는 일반적 사전주의,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등의 순입니다. 당초 미국은 지난 2월 29일 코로나 환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에 한해 여행 경보를 4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3단계인 여행 재고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대구를 포함한 한국 전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를 상대로 한 여행 금지가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로이터 통신은 인도와 러시아, 이란 등 약 30개국이 4단계인 여행 금지에 속해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도 어제 오후 현재 국무부 사이트에 여행 금지로 공지돼 있습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와 호주, 베트남, 필리핀 등을 상대로 3단계인 여행 재고 대상 국가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높은 감염률로 인해 많은 국가가 여전히 미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뉴욕주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오는 9월 4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주택과 상업용 건물 세입자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 퇴거 금지 규정의 시행 기한을 한 달 더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규정의 시행 마감 기한을 당초 6월 20일에서 8월 20일까지로 2달 연장한 바 있으며 이번에 한 달 더 연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 퇴거 명령을 선고받은 14,000가구를 포함한 렌트 미납 세입자에 대한 강제 퇴거 집행이 오는 9월 4일까지 중단됩니다. 한편 뉴욕시는 가을학기 개교와 관련해 학교를 전담하는 코로나19 컨택트 트레이싱 팀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사단체 등에서 공립학교 개학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가운데 나온 방안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주 코로나19 감염률이 3%를 넘을 경우 개학을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고 현재 감염률은 이 수치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는 개학 문제는 지역별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부모와 교사를 논의에 참여시키겠다고 설명해 시장과는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정책인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월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 제한 정책 시행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항소법원의 명령은 가날 지역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가처분 명령에 이어서 효력은 뉴욕, 커네디컷, 버몬트 등 3개 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뉴욕 연방지법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이민 제한 정책 시행을 중단할 것을 연방 정부에 명령한 판결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잇따라 나온 것이어서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됩니다. 결정문에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항소 재판부는 이민자들의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영주권이나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행정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메디케이드 등 의료 혜택을 받은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사실상 이민자들의 공적 부조 수혜를 허용한 결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 부조 수혜 제한 정책은 상당 부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며 공적 부조 수혜 이유만으로 영주권이나 비자를 거부하기는 어렵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공적 부조 수혜 제한 규정이 아예 폐지되거나 무력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뉴욕주 상원이 올해로 60주년을 맞은 뉴욕 한인회를 기념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뉴욕주 상원에서 채택된 이 결의안은 뉴욕 일원 50만 한인을 대표하는 뉴욕 한인회가 한인사회 복지와 권리를 보호하고 한인사회와 미주류 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인들의 정체성 함양과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로 발전하는 데 기여한 뉴욕 한인회 60주년을 기념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찰스 윤 회장과 김영덕 이사장은 어제 존 류 뉴욕 상원 의원실을 방문해 뉴욕 한인회의 날 결의안을 발의하고 결의안이 무사히 채택되는데 힘쓴 존 류 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류 의원은 뉴욕 한인회 활동은 곧 한인사회의 역사가 된다며 지난 6년간 한인사회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뉴욕 한인회의 지난 역사를 축하하고 앞으로 힘차게 내디딜 또 다른 60년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 류입니다.
August 15th is Korean Independence Day. And as this important holiday approaches, I join the entire community in congratulating and thanking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for 60 years of leadership and service to the community. 뉴욕 한인회 6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뉴욕주 상원에서 뉴욕 한인회 6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발행했습니다. 이 결의안을 통해서 뉴욕주 상원은 지난 60년간 한인 동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뉴욕 한인회의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이것은 곧 역대 회장님들께서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일단 이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노력해 주신 존 루 상원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희 뉴욕 한인회는 앞으로 계속 뉴욕 한인회가 뉴욕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찰스 윤 뉴욕 한인 회장은 뉴욕 일원 50만 한인 동포를 대표해 기쁘고,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한인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의 날 결의안 사본은 어제 뉴욕 한인회에 전달됐으며, 원본은 오는 8월 15일 제75주년 광복절 행사에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과속 차량 단속 주간 캠페인을 오는 12일까지 전개하고 주요 도로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속 운전 외에도 난폭 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부주의한 차선 변경, 신호 무시, 음주운전, 셀폰과 전자기기 사용 등이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입니다. 에지워터 타운에 따르면 최근 뉴저지주 고등법원은 지난 5년 동안 에지워터와 615 리버로드 파트너스 부동산 개발 회사 사이에 진행된 헬스 부지 저소득층 아파트 관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180가구를 짓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과정에서 최초에 615 리버로드 파트너스가 계획했던 5개 고층 건물에 총 1,873가구의 고급 아파트를 짓는 계획은 1,200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3일 시행된 뉴욕시 예비선거에서 총 40만 3,103건의 우편투표 용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중 31만 8,995표만이 개표됐습니다. 즉 21%에 이르는 8만 4,108표가 무효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소인이 없거나 늦게 도착했거나 유권자의 서명이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최고의 명문고인 스타이브슨트 고교는 뉴욕시 교육청에서 고등교육 준비국 수석 디렉터로 근무 중인 승유 박사가 에릭 콘트레라스 전 교장 후임으로 임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롱스에 거주 중인 유 박사는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후 컬럼비아 대학에서 영어 교육학 석사, 뉴욕 시립대 버루칼리지에서 이학 석사, 포담대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까지도 곳곳에서 열대성 폭풍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복구되길 바라며 또 적절한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요즘 들어 평범한 일상이 감사하다는 것을 새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